판타지 게임을 좋아하는 분이라면 이 두 종족을 모를 리 없죠? 모델처럼 키가 크고 우아하며 귀가 길고 숲속에 사는 엘프, 키가 작고 뛰어난 대장장이 기술과 지하세계에 사는 드워프,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 없는 이 두 종족이 사실은 고대 신화에서 하나의 뿌리였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우리가 아는 엘프의 원형은 고대 북유럽 신화에 등장하는 알파르라는 종족에서 시작됩니다. 이 알파르라는 단어가 바로 현대 영어 엘프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알파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첫 번째는 고대 노르드어로 묘스알프라고 하는 빛의 엘프였습니다. 이들은 이름처럼 아름답고 빛나는 존재였으며 알브헤임이라는 하늘과 가까운 영역에 살았습니다. 마치 천사를 연상시키듯 현대 엘프의 고귀하고 우아한 모든 특징을 물려준 종족입니다. 하지만 알파르 종족은 하나가 더 있었는데요. 그 이름은 스바르트 알프 혹은 도크 알파라고 불리는 어둠의 엘프입니다. 이 종족의 특징은 빛의 엘프와 아예 정반대인데요. 스바르트 알파헤임이라는 햇빛에 들지 않는 지하세계에 살며 뛰어난 대장장이 기술을 가진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어둠의 엘프의 특징,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른 익숙한 종족의 특징과 굉장히 흡사하지 않나요? 그들은 땅속 깊은 곳에 살면서 광물과 보석에 둘러싸여 뛰어난 대장장이 기술을 발전시켰는데요. 어둠의 엘프는 북유럽 신화의 일부 전승에 따르면 얼굴이 못생기고 키가 작고 강인했습니다. 북유럽 신화를 모아놓은 서사집 에다에서는 드워프의 기원이 된 지하의 장인 드베르그와 사실상 동일한 존재로 취급되고 있죠. 마블 영화로 더욱 유명해진 톨의 망치 멸리르를 만든 것도 이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신화 속에서 하나의 뿌리였던 엘프와 드워프가 현재의 게임 속에서 완전히 다른 두 종족으로 확립된 결정적인 순간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1954년 존 로널드 루엘 톨킨의 판타지 소설 반지의 제왕입니다. 톨킨이 신화 속 개념을 현대 판타지로 재정립하면서 엘프와 드워프를 별개의 종족으로 확립시킨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톨킨은 신화 속 알파르의 두 가지 이미지를 완전히 분리하여 재창조했는데요. 빛의 알파르의 우아한 이미지를 가져와 현대의 엘프 종족을 정립했고, 어둠의 알파르의 지하 거주, 대장장이, 광물에 대한 애착이라는 특징을 가져와 현대의 드워프 종족을 정립했습니다. 반지의 제왕이 전세계 1억 5천만 부 이상이 판매되며 전세계 판타지의 표준이 되었는데요. 그로 인해서 신화 속 하나였던 알파르는 게임과 문학 속에서 엘프와 드워프라는 두 종족으로 분리된 것입니다. 심지어 두 종족은 사이가 안 좋은 설정까지 생기게 되죠. 어둠의 엘프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는데요. 게임 세계관에서 다크 엘프라는 또 다른 형태로 계승되었습니다. 다크 엘프는 작품마다 조금씩 설정이 다르겠지만 여전히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기존의 엘프 종족과 적대적이라는 특징을 가집니다. 어둠의 알파르의 일부 특징을 가지고 새롭게 태어난 드워프와는 먼 친척 관계라고 볼 수 있겠네요. 드워프가 사실 엘프였다는 것은 단순히 종족 설정이 아니라 빛과 어둠의 이중성을 가졌던 고대 북유럽 신화의 유산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게임 속 엘프와 드워프가 서로 사이가 안 좋은 모습은 오늘날 우리가 형제끼리 다투며 코았듯이 오래전 헤어진 형제끼리의 유치한 싸움일지도 모르겠네요. 띠뚠이었습니다.